안녕하세요. 영농가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오늘 뜨거운 햇살 아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영월은 31.2도를 기록했는데요. 내일은 점차 구름이 많아지면서 오늘보다는 조금 덜 덥겠습니다. 또 아침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낮에는 남해안 지방에도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지역의 비는 내일 밤에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대기가 불안정한 강원도 영서와 전라북도, 경상북도 지방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는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기온상으로는 초여름에 어울리는 날씨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많겠고 동해안 지방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눈 모습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아주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서 서쪽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까지는 조금 더 영향을 주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고 제주와 남해안 지방은 남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제주도 지방은 아침부터, 전남과 경남 지방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대부분 밤에는 그치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은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부터는 구름량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등 전국이 16도에서 19도의 분포로 오늘과 거의 비슷하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서울과 춘천, 청주, 대전이 27도, 전주, 광주, 강릉이 26도 선으로 오늘보다는 기온이 2, 3도 정도 떨어지겠습니다. 자세한 해상 날씨 보시겠습니다. 내일은 오후에 남해 먼바다부터 물결이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또 서해와 남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영농가 날씨 오늘은 MBS의 조영철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MBS 한국농업방송 조영철 위원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기상청의 국민참여관측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 지역 주민들께서 직접 보내주신 오늘의 날씨 풍경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맑은 날씨 속에 낮 기온이 크게 오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농가 날씨에서 다룰 주제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도시농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사실 저는 도시농업이라고 한다면 밭을 조금 분양받아서 이렇게 이용하는 주말 농장이 떠오르거든요. 하지만 요즘 도시농업의 종류가 상당히 많던데 그 인구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도심의 짜투리탕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도시농업의 참여자, 즉 도시농부들이 벌써 200만 명을 훌쩍 넘을 만큼 텃밭의 열풍이 아주 거센데요. 2010년만 해도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도시민 수는 15만 3천 명 정도였지만 이후에 급격히 성장하면서 2018년에는 참여자 수가 212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숫자는 8년 만에 14배나 늘어난 것인데요. 도시농업에 사용되는 텃밭의 면적도 2018년 기준으로 1,300헥타르로 확대되면서 2010년에 비해서는 12.5배나 증가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국의 도시농업의 현황이 궁금한데요. 지역별로 그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어떤 지역에 도시농업이 발달됐고 그 규모가 어떠한지는 기준을 무엇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 도시농업의 발달 정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먼저 텃밭의 수가 많은 상위 3개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농식품부에서 2018년에 발표한 도시농업의 현황을 보면요. 텃밭의 수가 많은 상위 3개 지역은 역시 도시농업이다 보니까 서울이 텃밭의 수가 약 2만 3천 개로 가장 많은 지역이었고요. 서울보다 약 900개 정도가 적은 대전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시농업의 텃밭 수가 많은 곳으로 충청북도가 나타났습니다. 네, 텃밭의 숫자로만 따진다면 역시 서울이 가장 많겠지만 면적으로 따진다면 얘기가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요. 어느 지역이 가장 면적이 넓습니까? 네, 상당히 예리한 그런 질문이신데요. 아무래도 서울의 비싼 땅값에 영향을 해서 텃밭 면적이 달라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도시농업의 텃밭 면적의 크기의 상위 3개 지역을 말씀드리면요.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은 부산입니다. 약 337만 제곱미터이고요. 경기도가 약 332만 제곱미터로 두 번째로 텃밭의 면적이 넓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이 200만 제곱미터가 조금 밑돌면서 세 번째로 도시농업 텃밭이 넓은 지역인데요. 경기도의 전체 면적이 부산보다 10배 이상 큰 것을 감안한다면 부산에 등록된 도시농업 텃밭의 크기가 정말 대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매년 부산에서는 도시농업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도 지난 4월에 성황리에 개최가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산은 도시농업에 관심과 지원이 많은 지역 중에 한 곳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시농부들은 또 어느 지역에서 가장 많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서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글쎄요. 그럼 어느 지역에 도시농부들이 가장 많은지도 자세하게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상하신 대로 서울이 가장 많은 도시농부들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도시농업 참여자 수가 약 63만 명 정도 되고 있고요. 이어서 경기도가 약 58만 명, 그리고 서울과 경기와는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세 번째로 도시농부가 많은 지역은 약 27만 명이 참여하고 있는 대구 지역입니다. 그렇군요. 또 아무래도 도시 농업이다 보니까 실제 농사에는 조금 서투신 분들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 작물을 선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도시 농부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작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도시농업에서 선호하는 작물의 기준은 상대적으로 좀 단순합니다. 먼저 키우기 쉽고 두 번째는 수확의 기쁨을 금방 느낄 수 있는 그런 작물을 선호하는데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시농업의 소비자들이 모종 구입 특성을 조사했는데요. 도시농부들이 가장 많이 구입하는 작물은 1위가 상추, 2위가 고추, 그리고 3위가 토마토였고요. 한 번에 2개 내지 5개 종류의 모종을 구입하는 분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말씀드린 상추와 고추, 토마토는 기르기도 쉬울 뿐만 아니라 또 수확해서 먹는 즐거움도 있어서 도시농업의 작물의 베스트셀러이기도 하는데요. 도시농업은 일반적으로 수확량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재배 자체를 즐기면서 키우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두 작물에 집중하는 것보다 여러 작물을 키우면서 농사의 기쁨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또 한두 개의 작물이 혹시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작물에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전략적으로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도시농업 텃밭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이죠. 부산의 대저동, 영주동, 부민동, 남항동의 내일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이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도 학생부터 주부, 노년층까지 정말 다양한데요. 이렇게 도시농업이 급성장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흔히 힐링 또는 치유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삭막한 도시에서 작지만 나만의 텃밭을 일구는 것이
도시민들에게는 힐링 또는 위로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비단 느낌이나 생각뿐이 아니고요. 실제로 농촌진흥청에서 도시농업이 도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연구한 결과가 있어서 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연구한 결과로 가족이 일주일에 2시간 정도 텃밭을 가꾸면요. 부모의 스트레스 지수는 56.6% 정도, 그리고 자녀의 우울감은 20.9% 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부모와 자녀의 공감 수준은 4.1%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요. 또 학부형님들께서 아주 솔깃할 만한 그런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중학생의 경우에 학업 성취도가 16%나 향상되었고 학생 10명 중에서 7명은 채소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감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 학업 성취도도 증가되고 정서적인 안정감까지 준다고 하니까 전국에 계시는 중2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텃밭 하나 들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실제로 도시농업 관련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계시는 남시정 대표를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회적 협동조합 도시농담의 남시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도시농담이라는 재미있는 이름을 가진 협동조합을 운영 중이신데요. 어떤 단체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도시농담은 2011년 강동구 텃밭 사업을 시작하면서 텃밭 자체라는 민간단체가 구성되어 텃밭 모니터링, 옥상 상자 모니터링, 텃밭 멘토, 주말 농장 등의 활동을 수행하여 이거 잘 수행해서 2014년 3월 3일부로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 도시농업 분야 최초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인가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학교 텃밭 17개교, 상일 위탁 텃밭 운영하고요. 그다음 텃밭 모니터링, 도시농업 관련 행사 및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도시농업에 관한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요즘 실제로 이 도시농업의 인기를 실감하고 계십니까? 네, 약 10년 전만 해도 소수의 인원만 관심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도시농업의 가치를 알고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초창기 많은 사람들은 비싼 땅에 텃밭을 왜 만드냐고 반대를 많이 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구청장의 의지와 저희 같은 활동가들의 노력으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도시농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도시농업은 작은 규모로 운영하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에는 조금 쉬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전업농은 기후변화에 따라 수확량의 차이가 아주 많이 나지만은 도시농업은 3평 남짓한 소규모의 텃밭에서 경작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것 같습니다. 특히 도시농업은 소규모의 공간에서 활동하며 힐링과 소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작황이 좋지 않더라도 생업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농업을 꿈꾸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선배로서 이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도시농업은 힐링이고 소통의 공간입니다. 사람들과 만나며 경작하는 방법도 공유하고 삭막한 도시에서 이웃과 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텃밭에 오면은 머리가 맑아진다는 분도 많고 서로 배려하는 방법도 배우게 되니까요. 부담 갖지 말고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꼭 도전해 보고 싶은데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요, 이 도시농업이 농사를 짓는 도시농부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날씨와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시죠. 네, 말씀하신 예가 우리가 도시농업 중에서 옥상정원 또는 옥상 텃밭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럴 경우에 이런 옥상정원이나 옥상 텃밭이 있으면 건물의 냉난방 비용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옥상에 정원을 설치하게 되면 단열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에 냉난방비가 최고 17%까지 감소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또 주변의 건물보다 열섬화 현상이 감소되기 때문에 여름에 온도가 5도 정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미세먼지도 도시농업을 할 경우에 이렇게 감소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시농업이 가지는 긍정적인 효과는
다양하고 많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이 옥상 녹화 사업이 열섬 현상과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는 2022년까지 도시 농업의 인구를 400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도시 농업이 확대될수록 기존 농민들이 생산했던 그 농작물의 판매에는 조금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다행스럽게 많은 전문가들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농업의 면적이 2017년 기준으로 전국의 총 채소 재배 면적의 0.46% 수준이었고 또 같은 기간 동안에 도시농업을 통해서 생산한 채소류가 전국 채소량의 0.2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는 도시농업 텃밭의 면적과 참여자 수가 두 번째로 많은 지역입니다. 경기도의 수원시, 안양시, 고양시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병해충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병해충 상담소 함께 만나보시죠. 도시농업의 인기 작물 중 하나죠. 충남 농가에서 토마토 병해충에 대해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토마토의 잎이 둥글게 말리고 색이 바래는 증상을 보여서 걱정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진단 소견으로는 토마토 황화 잎말림 바이러스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떤 병해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하신 그 병은요, 주로 가지과 작물에서 피해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병인데요. 이 병에 감염된 토마토는 보시는 이렇게 사진처럼 잎이 누렇게 변색되고 잎이 뒤틀리는 잎말림 현상과 함께 줄기가 위축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토마토 황화 잎말림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되면 정상적으로 꽃이 피지 않기 때문에 과실을 맺지 못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농가에서 무서운 병으로 여기는데요. 토마토 이외에도 도시농업에서 또 다른 인기작물로 꼽히는 고추에서도 이 바이러스 병은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병에는 어떤 경로로 발생하게 되나요? 네, 지금 저희가 말하고 있는 토마토 황화 잎말림 바이러스 병은요. 토마토에 자주 발생하는 그런 해충인 담배가루이에서 전염되는 그런 병입니다. 담배가루이가 병에 감염된 토마토의 쥐백을 빨아먹는 과정에서 이 병, 즉 바이러스가 축내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후에 약 8시간 정도의 잠복기 과정을 거치고 나면 다른 정상적인 작물에 옮겨 다니게 돼서 이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그런 병입니다. 네, 정말 애써 기른 토마토가 감염되지 않도록 방제법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는지 꼼꼼하게 알려주시죠. 네, 먼저 이 토마토 황화 잎말림 바이러스 병은요. 병이 발생한 식물은 발견 즉시 제거해 주셔야 하고 또 농가나 시설 주변에 있는 잡초 중에서 동말풀이나 쑥은 담배가루의 서식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잡초들을 모두 제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병을 옮기는 담배가루가 방지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이 담배가루의 크기가 0.8mm로 아주 작을 뿐만 아니라 화학농약에 대한 저항성이 굉장히 큰 그런 해충이라서 농약으로 즉 작물보호제로 방제는 거의 어려운 그런 해충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황색 끈끈이 트랩을 설치해서 담배가루이가 발생하는지를 수시로 예찰해 주셔야 되고요. 또 담배가루이가 시설이나 재배지 안으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막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도시농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오늘 방송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와 농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조영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